안녕하세요.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상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볼 내용은요. 서울시 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갑자기 참여예산이냐? 서울시 제도가 그 기구 개편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물론 이제 기구 자체가 만들어진 거는 지난 7월 달이지만, 거기에 이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졌고, 그 민주주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들이 선임이 됐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불과, 지난달에 일이 됩니다. 사실 이 민주주의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는요, 현재 참여예산제의 그 영역을 좀 확대하는 소위 수기예산제라고 불리는 예산제도의 도입이 있습니다. 사실 이 수기예산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와 관련돼서 올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정도에서 다시 회고를 하면서 소위 예산이나 재정에 시민이 참여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여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고민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참여예산 제도는 할당되어 있는 어떤 예산에 맞춰서 거기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제안하고 그 사업들을 선정하는 프로세스가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정부마다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그 예산 규모에 맞는 사업들을 공모 형식으로 받아서 그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그 사업들을 예산서에 반영시키는 프로세스인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현대의 재정 혹은 예산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모두 다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시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그 재정 행위 혹은 예산 사업들이 체감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민들이 직접 원하는 사업을 제안하고 그걸 반영하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제 수기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그 한정돼 있는 예산 외의 이를테면 서울시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들도 참여의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이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억이 됐던 700억이 됐던 제한되어 있는 재원에 신규 사업을 반영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 500억, 700억을 제외한 30조가 넘는 서울시 전체의 사업에 대한 내용들도, 그러니까 이야기들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수기예산제의 취지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런 방식이든,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예산에 새로운 사업을 반영시키는 것이든, 아니면 그 외에 기존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든, 어쨌든 참여의 대상이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쪼개져서 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를 하는 방식이라는 건데, 행정에서는 그런 사업이 그냥 사업 하나하나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소위 성과주의 예산 체계라고 해서 큰 차원에서의 비전 체계와 그다음에 거기에서의 정책 목표, 그리고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들, 그리고 그 과제들 밑에 정책 사업과 단위 사업이 배치되는 일종의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구조의 가장 말단인 개별 사업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실효성을 갖출 수 있는가라는 이제 질문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서울시는 내년도에 3조 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3조 원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토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설비인 거죠. 그랬을 때 소위 700억의 신규 사업을 반영하는 참여 예산과 이 3조 원이 넘는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한 어떤 시민적 합의를 만드는 것,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이 좀 더 실효적이고 본질적인 시민 참여의 가치에 부합하는가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그러니까 시민들이 재정이나 예산에 참여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사업을 소위 민원을 제기하듯이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독점적으로 해왔던 예산 재정 행위에 대해서 시민들이 스탑을 외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에는 시민 참여 혹은 참여 예산의 가장 본질적인 취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실제로
행정의 예산 행위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참여 방식인 건가라고 하는 고민이 좀 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후적으로 참여 예산의 확대 형식이 됐던 아니면 참여 예산제를 보완하는 수기 예산제라고 불리던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디에, 그러니까 어느 단위에 참여를 하도록 만드는 건가, 맨 밑에 있는 개별 사업 단위에 참여를 하도록 할 건가, 아니면 그 사업들을 묶고 있는 어떤 성과 단위 혹은 정책 단위에 참여를 하도록 만들 건가, 아니면 그것에 더 상위에 있는 계획 단위에 참여를 하도록 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결정권을 어느 정도로 부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현재 참여 예산제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쟁점이어야 하지 않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시는 내년도에 3조 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채 발행 계획은 실제로 어떤 방식의 시민적 합의를 거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행정의 그 재량권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참여예산제로 선정된 사업이 더 지속력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3조 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이 서울 시민들의 구체적인 삶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겠습니까? 저는 시민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에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